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과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이제는 의심으로 좀 바꿔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위안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오늘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를 했죠. 오늘 위안화가 튀면서 원달러 환율도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수급 규모가 많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조금 더 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파란불 킨 시장이지만 그래도 이슈가 나오면서 가는 섹터는 가고 있죠.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두 분은 좀 젖진 않으셨네요? 젖었습니다. 뽀송뽀송하신데요? 아닙니다. 그래 보이는 것일 뿐 다 젖어 있습니다. 시장도 이번 주에 좀 파랗게 좀 질린 것 같아요. 증시도 파랗고 저희도 파랗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이슈는 나오고 우린 빨갛게 또 물들여야겠죠. 앞으로 갈 종목과 섹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앞서 언급드렸던 마이크론의 실적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정도였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 그리고 마이크론 CEO가 반도체 업황의 바닥을 지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앞으로 해 뜰 날만 남았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반도체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질 거예요가 많죠. 근데 사실상 지수가 2650을 좀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어요가 아니라 진짜 했다가 이제 나와주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런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이 조금 더 어려웠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견조하게 좀 버텨주는 좀 버팀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마이크론 자체가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제 나침반 역할을 하는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가이던스가 일단 좋게 나옴으로써 다른 반도체 업체들도 가이던스를 상당 부분 좀 좋게 말할 확률은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마이크론 전망에 좀 언급을 했죠. 일단은 재고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직전 분기 뭐 이렇게 비교했을 때 현금 영업 흐름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재고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재고가 얼마나 빠르게 소진이 되느냐거든요. 이게 V자 반등으로 좋아질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속도에 따라서 증시에서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3년 만에 좋아질지 아니면 6개월 만에 좋아질지 이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이런 AI를 바탕으로 사실상 좀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AI 플러스 알파가 좀 붙어줘야 되거든요. 이 DDR5로의 전환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되면서 재고에 대한 이슈 자체를 좀 죽여주던지 아니면 AI 쪽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해당 부분을 조금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50% 상향을 했고 이때까지 뭐 30번 정도, 그러니까 40회 정도를 평균으로 봤을 때 그거를 미달을 하거나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적이 한 4-5번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가이던스 상향에 맞춰서 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근데 약간의 좀 차익 매물들이 일정 부분 나와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또 같이 반응을 해줘야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도 상당히 좀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이 규제가 좀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걸림돌이 될까요? 걸림돌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게 수혜가 될 수도 있고 악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조금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규제안이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규제가 반도체 반등의 장애물이 될 수는 있지만 긍정에 조금 더 무게를 많이 실어주셨습니다. 그럼 반도체 안에서 어느 쪽을 봐야 할까? 말씀하신 AI 덕분에 지금 최근에 HBM 관련주가 가장 핫하기도 했고 또 삼성전자가 갑자기 클린룸을 늘린다고 하면서 뭐 신성 ENG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 주인공인 삼성전자도 오늘 신고가 경신을 했고 다음 주에 또 잠정 실적이 나올 텐데 그럼 다음 주에도 반도체 종목들이 다 같이 달리지 않을까? 그런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본다면 어느 쪽을 좀 지금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HBM 쪽이 조금 더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을 조금 그렸잖아요.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게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 쪽에서 소부장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중 좋았던 종목군들이 후공정 쪽, 그러니까 HBM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 더 좋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반도체 관련했을 때 시선이라든지 수급 같은 경우에는 HBM3 관련한 종목군들의 수급이 조금 더 쏠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흐름들로 보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반도체 전반적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가이던스도 보게 됐을 때 사실상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번 주 금요일에 나왔던 리포트인데 2분기 영업이익,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5배는 많아진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디램이라든지 출하량 자체가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고 소진량이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1분기보다 더 나은 2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보다 더 나은 3분기, 4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하반기 쪽에 반도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2분기 실적이 우리 생각만큼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영업이익이라든지 적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네. 하지만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실적이 좋아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를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도 뭐 삼성 실적이 잘 나온다면은 반도체주들의 또 한 번 슈팅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으로 오랜만에 올라온 테마가 있죠. 오늘 UAM, 도시항공 교통 테마가 올라왔는데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미국의 1등 대표 UAM 기업이 있는데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미국 정부가 조비가 만든 에어택시를 테스트할 수 있게 승인해줬다고 합니다. 조비 주가가 40% 넘게 급등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국내에서는 대장주로 파이버프로가 상한가, 그리고 기산텔레콤, 제이시언 시스템 정도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이 조비 밸류체인이랑 관련된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냥 UAM이 가서 국내에서 이제 UAM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전에도 조금 움직임이 나올 때 뭐 파이버 프로보다는 사실 이전에는 기산텔레콤이라든지 뭐 제이시언 쪽이 좀 더 대장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제 그 기산텔레콤이 이전에 한번 거래 정지를 당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2022년 5월 달 부분인데 한참 가다가 이 실적 때문에 한번 거래 정지를 받았고 이제 거래 재개되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일단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파이버 프로가 빠르게 상한가 들어가 주면서 좀 안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UAM 테마는 하루 정도는 더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짧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엔드급 광섬유라든지 뭐 이런 항공, 우주, 자율로봇 이런 쪽에서의 이런 그 기술력을 좀 인정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조금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UAM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좀 오래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죠. 이 종목도 보시면 5월 달 중순까지 그러니까 기산텔레콤이 결국엔 거래 정지 당하기 전까지 좀 핫하게 움직였었는데 이게 하나의 대장주가 멈춰버리니까 나머지들이 다 눌렸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움직임은 비슷하고 어쨌든 말씀해주신 이런 미국의 조비 회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좀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UAM 테마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테마적으로 트레이딩 관점만 유효할까요? 좀 장기적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일부 종목군들만 강한 상승세가 네. 나왔어요. UAM 관련주라고 있는 뭐 베셀이라든지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음봉을 그렸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재료 찾기에 굉장히 급급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급 쏠림에 의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테마적으로 보게 됐을 때도 사실상 UAM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UAM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교통난이라든지 네. 뭐 화물이라든지 운송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장점이 있지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뭐 보안이라든지 조금 초기 개발 단계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더 끌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법도 지금 전체 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사실상 UAM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해결이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슈가 나올 때만 반짝 테마성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상용화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왔던 또 다른 이슈가 있었죠. 세 번째 키워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충전 시설을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주유소에도 이제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뉴스까지 어제 전해졌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은 저번에 테슬라 전기차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한 유라테크만 거의 독보적으로 질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트래픽이나 디스플레이텍 정도가 눈에 띄는데 어떤 종목을 좀 추가적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가는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가는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말씀해주신 그런 종목군들에다가 네. 뭐 암호 센스, 그러니까 암호 그 그린텍 이런 암호 그 그룹들도 있잖아요. 암호 삼형제 네. 이런 쪽도 그렇게까지 크게 못 움직였고요. 오늘 특히나 에스트래픽 같은 경우는 전혀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간 전환사채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지금 오늘 보면은 이 말씀해주신 유라테크가 일단 대장 역할을 해주다가 이게 네. 장중에 제일전기공업이 이 신사업으로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와 있었거든요. 신사업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이 상한가에 장중에 들어갔다가 좀 차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원래 이전에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률이 나오면 뭐 하나가 거의 상한가까지 가면 대부분 10% 이상대에서 급등 흐름들이 유지가 됐는데 최근에 이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의 위치 에너지들도 다 다르죠. 오늘 뭐 휴맥스 그룹주들은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 종목이 대장입니다. 물론 이제 위치적으로는 가장 높기 때문에 뭐 선반영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위치적인 차이로 보게 되면은 좀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좀 쫓아오는 그림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연 이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수급적인 쏠림이 특정 종목에 굉장히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잘 맞추지 못하면 관련된 섹터가 움직이고 있지만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침투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미국 쪽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부터 대기업들이 대거 진입을 하면서 이런 충전소 인프라에 대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의 정책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앞으로 이 속도면이라든지 무선 충전소 관련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거고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유소에서도 이제 좀 다르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충전하는 시간 동안에 과연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또 사업 아이템으로 부각이 될 수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산업군들 그리고 그와 연관돼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좀 이런 영역의 확대가 되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사업 아이템 꿀팁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저도 전기차를 타는 전기차 오너로서 좀 상당히 반가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기차 충전 관련주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일단 충전기 관련했을 때는
이슈가 나온 날 말고 좀 쉬었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네. 말씀 드리겠는데 약간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특징이 있어요. 이슈가 나온 날은 윗꼬리가 좀 많이 빼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5일선 혹은 11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슈가 터졌을 때 슈팅이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섹터를 좀 공략을 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물론 지금 시장이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장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에스트래픽이라든지 아모센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나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관련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 관련 종목군들 혹은 급속 충전기 관련 기업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전기차 충전소 사업이 계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M&A가 굉장히 활발한 분야 중 하나이다 보니까 사실상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군들이 초기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자본력을 가진 뭐 대기업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거나 혹은 급속 충전기 시장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전기차 유저시니까 네. 좀 완속 충전기와 급속 충전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아, 아무래도 완속 충전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네, 5 10시간 넘게 걸려요. 10시간 네. 정도. 네, 제가 조사한 거는 5시간, 6시간이었는데 10시간 10시간 넘게 정도면 걸립니다. 네. 네, 급속 충전기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뭐 지금 지금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로 봤을 때 전체로 따지면 약 10% 정도밖에 안 되다 너무 보니까 낮네요. 네,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속보다는 급속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무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